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그 지수에 대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전일 650선을 역시 하회하고 약 마이너스 1.2% 빠진 상태로 644.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지수가 아무래도 좋으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어, 소위 말하는 좀 뇌동매매 좀 갑작스럽게 투자를 했더라도 저희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복구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데 이렇게 지수가 나쁠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상승하고 하락하는 숫자 종목의 숫자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종목은 298개 코스닥에서요. 그리고 보합은 50개 그리고 하락은 943개 종목을 했습니다. 상한가는 2개, 하한가는 3개였는데 그런 것만큼 시장에서 혹시나 좀 실수를 하더라도 방망이를 조금만이라도 길게 잡고 스윙을 하거나 하면 오버나잇을 하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히 매매를 해야 될 것이고 매매를 한다면 방망이는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을 높게 잡지 않는다. 그리고 길게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정도 수준 2017년에서 18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IT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아마 그런 주식들이 많이 좀 움직였던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때만큼 강하게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웃을 날이 많으실 텐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좀 투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단타로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후성, 경인양행, 아진산업, 캠트로스 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입니다. 이 네 가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제 봤을 때 어제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위 보면 아진산업 역시 국일제지는 계속 상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일제지가 투경 예고를 받으면서 좀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국일제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 말고 이제 지금 이 방송에서 말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원래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죠? 그렇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거의 거래대금 상위에 올린 종목들이 다 무역 규제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뭐 데모, 윌링스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조심하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플리토가 뭐 면피해줬는데 그래도 많이 못 올랐고요. 어쨌든 뭐 대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보면 등락이 심하고 이렇게 메인으로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일본 수출 규제하고 국유제지 혹은 뭐 주민터넷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가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도 배제하고 좀 전에 트럼프가 이제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좀 보다가 좀 황당해가지고 한국 등 개도국 혜택 중단 지시 뭐 WTO에 뭐 제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개도국인가요? 이제 개도국 벗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열불이 납니다. 어쨌든 시황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네 종목 좀 보려고 합니다. 후성 보면 이제 이게 잘 가다가 뉴스에서 이제 대표이사 보유 주식 처분 소식이 나왔어요. 잠시만요. 뉴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얘가 이게 나왔어요. 일본 수출 규제로 꼽히는 수상의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절반 처분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대거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랐을 때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하지 않아야 더 갈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겠다 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화시키지 않는데 뭐 좀 오르니까 그냥 다 팔아버린 거예요. 불화수소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였죠? 7월 22일 날 나왔나요? 9시에 나왔네요. 9시에. 아니네. 지금 보니까 7월 22일 같네. 7월 22일이면 볼게요. 이게 언제 쪽이냐? 7월 20일이면 거의 날짜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7월 16일이니까 그죠? 16일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볼게요. 화요일이었네요. 17. 이 정도쯤? 여기서 그냥 또 빠지다가 더 빠져버렸네요. 이게 지금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죠? 아, 참.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자면 좀 먹튀죠, 먹튀. 먹튀. 어떻게 대주주가 이렇게 자기 회사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는 행동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300일선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만원도 돌파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 5,000원, 만원 이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금액들을 돌파할 때는 그 인근에서 사두면 밀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강하게 돌파를 해줘요. 근데 그걸 강하게 돌파하면서 또 하나 계속 묻혀져 있었어요. 이 300일선에 그죠? 이렇게 추세가 쭉 오르던 추세가 바뀌면서 이거를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강하게 떠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더 갈 수 있는 더군다나 역대 최고였고 금액이 13,000원이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그 사람도 대주도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참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허탈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차트만 보면 원래 같으면요 이 정도 있죠. 강하게 상한가 나온 날 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이 정도쯤 예를 들면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 빠졌을 때 저쯤에 잡았다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서 파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왔다 또 밀려버렸어요.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계속 밀렸어요. 이게 지금 결국엔 그래서 결국엔 만원 깨버리고 9,160원인데 만약에 이쪽에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 있다. 지금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있죠. 이날 강하게 쳐주고 여기서 고점 찍은 날하고 이 9,160원에 이 종가하고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요 날도 요 윗꼬리에 제일 상단 부분하고 여기하고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지선이 깨지면 이 정도 혹은 이 정도까지도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8,580원까지도 이 상한가를 간 날에 이 몸통에 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어떤 호재가 나오기에는 지금 너무 후성이 좀 밀렸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기점으로 도지형 양봉이 생기거나 도지형 이렇게 십자예요. 십자. 도지형 양봉이 생기거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라가는 영망치형이 보인다거나 어쨌든 이쪽 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준다. 한 9,000원에서 9,100원 정도를 지켜준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깜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시면 한 번쯤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버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물론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도 매도 신호를 알려주고 있고요. MACD 곡선도 시그널 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가 신호를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줄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속 밀리는 경우는 좀 드문데 여기를 기점으로 한 번쯤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와줄 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빠지진 않아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 나와주는데 어 그게 이제 지금 뭐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실 거고, 이게 가능 종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한번 나오니까 조금 좀 조심하셔서 좀 참고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근데 만약에 이 8,500원 선, 이 한 8,500원에서 한 8,700원 이 정도가 깨진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어, 손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만큼 빠졌으면 한 번쯤 다음 주에는 슈팅이 나올 거예요. 슈팅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인양행은 포토레지스트 관련 주죠. 포토레지스트의 원자재였나요? 이게 뭐 재료가 지금 여기서 핵심 원자재를 가지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오르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방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8,900원을 뚫고 지금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 보시면 이게 장기평선을 보시면 이 장기평선 300일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저점 높여주더니 계속 이렇게 움직이던 데를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파동 나오고 다시 파동 나와서 올라간 이런 상황.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림이 좋습니다. 아마 만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만원 돌파를 시도할 것 같고요. 돌아가면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종목들, 무역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괜찮나 지금 찾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영양행은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장은, 그죠? 축하드리고,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한 만원 정도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한가가 언제 갔는지 볼게요. 상한가가 지금 보면 12시쯤 갔네요. 그죠? 12시쯤 갔다고 하면 뭐 썩 나쁘지 않습니다.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진산업이 문제입니다. 아진산업. 지금 아진산업은 탄소섬유 중간재 개발하는 회사라고 해서 이제 그냥 오전 중에 쳐가지고 지금 3,800원까지 갔는데, 와, 이게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게 참,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망이 짧게 잡아라인데, 이게 이렇게 강하게, 요즘 강하게 종목들이 가다가 이렇게 오후장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2,900원. 저도 이거는 어제죠. 어제 이제 단기로 매매하고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아진산업, 경인양행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막판에도 빠져버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의 관점으로 가려면 장 초반에 터지는 것보다는 중간쯤에서 올라가는, 아까 경인양행처럼 좀 그런 종목으로 가서 상한가 찍어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흔들리다가 보면 갈 것 같아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매매하실 때 이 종목은 보면 지금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번 이슈가 터지고 이번 재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좀 하락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물려 있었던 이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기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지금 10%까지 빠졌을 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20-30% 손해시잖아요. 아마 이 300일선을 기준으로 최소한 여기를 기준으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당장 그 월요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 다음에 월요일에 전약 후강식으로 오전에 약간 빠졌다가 오후에 튀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바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 300일선 기준 한번 튈 거기 때문에 그때쯤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정리하실 거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에는 손절을 이미 하기는 좀 어렵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지금 좀 애매하네요, 보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렇게 N자형으로 한번 갔다가 지금 밀려서 지금 맥스로 빠진 것 같은데, 더 빠지면 진짜 2,400원, 2,600원, 700원까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튕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이쪽에 물리신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무조건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가지고 계신 건 좀 지양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쪽에 물려있던 분들이, 다시 보니까 이쪽에 물려있던 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한 번쯤 정리를 해주셔야 됐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 중에 너무 많이 빠지면 그때는 손절가가 이미 지나서 좀 걱정이네요, 그죠? 월요일장에서 이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계속 보니까, 그죠? 맥시멈 300일선은 지지를 해줄 테니까 그때쯤 가셨을 때 한번 좀 이렇게 평단 낮춘 다음에 한번 다시 반등하는 거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월요일날 조금이라도 칠 때 파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그림이 좀 안 좋네요. 갔다가 파동 나왔는데 N장 파동에서 빌려버리고 양봉이 아닌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버렸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 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캠트로스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참 복잡하게 어수선하게 돼 있습니다. 어수선하게 돼 있고, 여기 한 3,800원 정도를 찍고 얘가 다시 반등을 쳐줬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빠졌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종목은 정말 어려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5,000원선은 아직은 돌파를 못했거든요, 한 번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있다가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5,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5,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해줄 거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우선은 뭐 시간외에서는 그래도 얘가 한 4%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쁘진 않습니다. 월요일에 반짝 반등할 때 그때 너무 길게 방망이 절대 잡지 마시고요. 반짝 반등할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일부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나저나 그래도 그나마 캠트로스는 이 고공권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요 수준 4,000원 이상 수준에서 계속 버텨주죠, 그죠? 다시 좀 깨끗이 한번 볼게요. 여기 정도를 계속 안 깨지고 지금 어찌됐건 상회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스토캐스틱이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매수 관점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널 선을 조금만 MACD 선이 그 시그선하고 거의 붙어있거든요. 조금만 더 올려주면 또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후행 지표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쯤에는 매수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시간에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 출발이 약간의 갭으로 떠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못해도 이 4,4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줘야 이 4,500원 선에서 놀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정말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
장기간 그나마 많이 안 빠져서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 매매하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오늘은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인양행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걱정할 게 없겠지만 후성이나 아진산업, 캠트로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캠트로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후성과 아진산업.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라고 봐요. 올랐다 빠질 거다 이것도 중요한데 올랐을 때 마인드를 절대 더 갈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 계좌 잔고가 수익으로 바뀌었을 때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악의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단타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익 내신 분들 있겠지만 대단하신 겁니다. 저도 수익을 냈습니다. 냈어요. 한 30만원 정도 어제는. 근데 대단한 거라고 저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물려있는 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나 장이 이렇게 씁니까? 뭐 500선, 300선까지 빠지겠어요? 코스닥이 그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포인트가 그렇게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까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는 좀 더 활발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많은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 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경인양행이야 뭐 그렇지만 캠트로스도 갈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네, 후성이나 아진산업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짜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에 좀 더 컨텐츠를 올릴 생각입니다. 몇 개 정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제 생각들을 그것도 참고하셔서 많이 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